시니어들의 금융 라이프를 디자인해 드립니다. 시니어 금융발전소. 한 달에 한 번 알아두면 행복해지는 금융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가판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매달 시니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금융 조언을 해주고 계신데요.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은 누구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새싹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은행원으로 30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은행 재직 시 이제 지점장, 지역본부장, 지역대표, 또 지역 본부본부장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였고요. 네. 2022년 1월 달에 퇴직을 하고, 퇴직 후 이제 지나온 30년을 인생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하다가 2023년 4월 달에 중년의 품격을 다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고요. 네. 퇴직 후에 직업 상담사, 또 은퇴 설계 전문가, 그리고 금융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고요. 네. 지금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센터에서 중장년들의 그 생애 경력 설계 강의와 또 재취업 강의, 그리고 서울 50%수 재단의 그 서초, 금천, 강북 등 여러 센터에서 은퇴 설계와 금융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강의로 바쁘시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2-3번씩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 퇴직 후에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 인생 2막을 설계 중인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자격증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요새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서 인생 2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준비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직업상담사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네. 구인과 구직을 하고 취업 알선과 진학 상담, 직업 상담을 하는 자격증입니다. 저는 노동법과 경제, 그리고 상담과 심리를 공부합니다. 직업 정보를 수집하여 상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네. 내담자들에게 직업 적성 검사, 흥미 검사를 하여 적합한 직업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 중장년들에게 적합한 자격증입니다. 그렇군요. 은퇴 설계 전문가는 은퇴가 임박하거나 이미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은퇴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네. 부동산이나 세금, 예를 들어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또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 상속 증여세를 공부하고 각종 금융상품과 연금상품, 국민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즉시연금, 보험, 펀드 등을 공부합니다. 네. 또 은퇴 후 마주하게 되는 가정과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든요. 갈등과 또 그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과 그 상담 능력을 키워서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에도 재무설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영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해설사는 금융권 채직자가 재직기간 중 습득한 금융 관련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격증인데요. 네. 금융 취약계층인 청소년, 노년층, 다문화 가정, 세터민들에게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증입니다. 네. 와, 퇴직을 하셨는데도 공부를 멈추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뭐 취득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아마 대체로 보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네. 저는 한 곳에 또 몰입하는 스타일이어서 조금 짧게 취득을 했습니다. 네. 직업 상담사는 6개월 정도 걸렸고요. 네. 은퇴 설계 전문가는 4-5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자격증들을 잘 활용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직무하고 연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직업 상담사, 은퇴 설계 전문가, 금융 해설사를 공부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또 현장에서 닦아온 경험으로 지금은 노사발전재단에서 생애 경력 설계하고 재취업 준비 또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네. 제 인생을 설계하는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곳에서 금융 및 방송 및 강의 활동을 하여 자격증을 잘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은행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적극 예.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 네. 시니어에게 추천하고 싶은 자격증이 또 있을까요? 예, 그 50대 이상의 중장년들이 요즘 가장 많이 그 취득하는 자격증은 지게차 운전 기능사, 네. 그리고 굴삭기 운전 기능사, 전기 기능사, 양식 조리 기능사, 한식 조리 기능사 등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취득한 이유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에는 그 고령화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네. 건강복지 관련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망한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 네. 또 요양보호사, 주거복지사, 그다음에 산림치유사 등이 유망해 보입니다. 네, 관심 분야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장년들이 자격증 취득하기 아주 좋은 타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금융정보 준비해 오셨어요? 예,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 종류의 세금 중에서 중장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은 아마도 단연코 상속세와 증여세일 겁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그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50% 수준입니다. 최대 주주 할증 20%까지 나오면은 최고 세율은 60%입니다. 높죠. 네.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100억대의 자산가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는다 하면은 재산의 절반은 상속세로 내고 나머지 절반만 자녀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네. 상속세와 증여세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인데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주면은 증여세, 네.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받았다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네.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율에 큰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 방법입니다. 언론에서 좀 많이 나오고도 있는데요. 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유산세 방식이란 사망자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A씨가 사망하였다 하면은 A씨의 상속 재산이 30억이라 하면은 상속인이 몇 명이는지 상관없이 재산 30억 전체에 대해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에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네. 반면에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인데요. 유산취득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A씨가 자녀 3명에게 각각 10억 원씩 30억을 증여했다면은 증여세는 각각이 증여받은 금액의 각자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을 합니다. 결국 그 상속세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 관계없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대해서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증여세는 여러 명에 쪼개서 각자 인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가 세율이 상속세보다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그 증여받는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에 과세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상속 증여받는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은 10%. 1억에서 5억 이하인 경우는 20%, 네. 5억에서 10억 이하인 경우는 30%, 10억에서 30억 이하인 경우는 40%, 30억 초과인 경우는 50%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다양한 공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상속세 공제 방법은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자산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상속 시 기초공제 2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있고요. 또 인적국제로 자녀나 연로자,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이 안 된다면은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에게 최소한 5억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현재는 10억까지는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한편 증여세를 살펴보면은 우선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10년 단위로 직계 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성년 자녀면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면 2천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또 배우자로부터 증여하는 경우는 6억 원까지, 또 직계 비속으로 증여받는 경우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 증여받는 경우는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네. 여기서 공제라 하면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금년부터는 결혼 출산이라는 명목으로 부모에게 그 받은 돈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데 혼인 출산 공제로 추가적인 1억 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혼부부가 양가해서 각각 1억 5천씩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고도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BBS FM 인생은 아름다워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가펀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또 세율과 공제 대상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예.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이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를 한다면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세율도 낮게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0억 원을 증여를 한다면은 매년 1억씩 10년 동안 증여하면은 10% 세율로 증여하는 것이 10억 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누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인이라 하면은 직계 존속, 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하면은 그 배우자도 포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9년 전에 아버지한테 1억 원을 증여받고 지금 어머니한테 1억 원을 증여받는다면은 아버지한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1억 원과 어머니한테 지금 증여받은 1억 원이 합산되어 2억 원에 대한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 플랜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미리 사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겠네요. 이 상속세나 증여세 절감을 위해서 사전 증여를 할 때는 10년이라는 기간, 네. 이 장기 플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네, 할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상속세 절세 방법도 알려주시죠. 예, 절세 방법을 한 살펴보면은 그 상속세는 생전에 모두 증여해 버리면은 사망할 때 상속 재산을 조금만 남겨놓는다면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법에서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한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해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A씨가 사망하기 8년 전에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 당시에 5억 원의 재산이 있었다 그러면은 상속 재산 5억 원에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 10억 원을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네. 그렇다고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면은 증여세를 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과 합산해서 높아진 누진세율만큼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하는 것입니다. 네. 계획을 미리 좀 잘 세워 두셔야겠네요. 예.
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사실상 증여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절세를 하려다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예, 예. 같은데 증여 후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예. 주장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 그 가족끼리 동거래 할 때는 반드시 꼬리표를 남겨놔야 됩니다. 꼬리표는 흔적입니다. 네. 즉 가족 간에도 금전대차 시 차용증과 이자 지급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씨가 부모에게 5년 뒤 갚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며 주택자금으로 하려고 했다 하면은 이때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은 세무당국은 3억 원을 현금 증여로 판단을 합니다. 네. 예, 이때 세법에서 그 가족 간의 대출 이자율은 4.6%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예, 이때 알아주면 아주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연 이자를 4.6%로 계산하여 연간 이자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차익을 증여로 봅니다. 네. 즉 이자가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 미만은 증여세가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므로 가족 간의 그 금전 대차가 있을 때는 차용 증서를 작성하고 또 송금 자료, 이자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연간 1천만 원 미만이 나오는 이자선에서 가족 간에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증여세 부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이때 4.6%로 역산한 금액이 연간 2억 1,700만 원입니다. 네, 이자율 잘 따져서 예. 절세 효과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예,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거나 혼인 비용을 내주는 것도 증여세에 포함이 될까요? 이 신혼생활에 보탬을 주시려고 축의금을 전부 자녀에게 주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이런 것도 증여가 예, 예.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세법은 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나 학자금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네. 부모가 자녀에게 학자금, 교육비, 생활비를 부과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고 부양으로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만 피부양자가 능력이 있는데 특히 자녀가 능력이 있는데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했다 그러면은 증여로 봐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생활비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증여세 과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혼인의 경우에 보면은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에 혼인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혼수용품이나 혼인 비용은 기타 가사용품은 지출할 수가 있거든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호화 사치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증여세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결혼 축의금은 기본적으로 결혼 축의금은 혼주에게 축의금을 준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결혼 축의금을 자녀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했다면은 증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결혼 축의금 중에 친구나 직장 동료, 기타 친척이 신랑이나 신부에게 준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가 안 됩니다. 비과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 혼사 시에 축의금 대장을 잘 만들어 놓아야 되고 축의금을 부모가 보관하고 있다가 신랑 신부에게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네.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 부모님이 살던 집을 자녀에게 예. 싼 값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특수관계인의 거래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특수관계인의 거래,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아니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익이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익을 그 이익을 받은 자의 그 증여자산으로 계산을 네.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아파트 등 양도 시에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의 차이는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참고로 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재의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증여
자산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증여세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이 있다고요? 예, 금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2023년도 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기존의 그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정도 인하하였고, 그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개정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 그러면은 자녀가 2명일 경우에 자녀 1인당 5억이니까 2명이면 10억까지 자녀 공제가 되고, 네. 여기에다가 기본 공제 2억 원, 또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원이니까 합하면 17억 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17억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현행은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등 기타 인적 공제를 합하여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고,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원이어서 10억까지는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생활에 유익한 경제 정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지금까지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가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